안녕하세요. 오늘 이마고 대화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는 음,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제가 두 곳을 블랭크 해놨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내서. 네, 뭘까요? 두 군데가 똑같은 말이 들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네, 맞습니다. 한몸. 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네, 이 말씀이 성경에서는 부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원론적인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부부대화법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의 컨텐츠는 먼저 인트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리테스트를 좀 할 거예요. 사전검사. 그리고 이 강의가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부분을 어,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이 강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이란 뭔지, 그리고 어떻게 부부 관계, 가족 내에 이 패러다임 전환이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베이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뇌의 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부 임하고 대화법. 이 중에는 지금 부부가 아닌 예비 부부도 있고, 그리고 혼자 부부가 같이 오지 못한 혼자 오시는 자매님, 형제님 계시죠?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또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로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실생활에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법에 대한 강의를 할 거고 실습을 해볼 거예요. 이 실습은 네 가지 정도 실습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습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임하고 대화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초적인 베이스를 쌓을 거고, 그리고 대학 공부할 거고, 실제 한번 내가 경험해보는, 연습해보는 걸 통해서 임하고 대화법을 학습할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Q&A 시간이 있으니 그때 혹시 궁금한 사항 질문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중에 한 장짜리 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윗부분은 프리테스트고 뒷부분은 포스트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듣기 전에 몇 문항 안 되죠? 8개 정도 되잖아요. 그 문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1번부터 5번, 1에서 리커트 척도라서 1, 2, 3, 4, 5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한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 지금 해보세요. 네. 체크를 하셨으면 이제 그 합산을 한번 내보세요. 합산. 23점 이하가 나왔다. 그러면 만족도가 낮은 편이구나. 내가 지금 우리 관계에서 예비 부부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23점이 나왔다. 그러면 네, 결혼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살고 있다. 그런데 23점 미만이 나왔다. 정상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신혼 때 콩깍지가 씌웠을 때는 네, 뭐 32점 이상 다 높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 대부분 23점 미만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덮어두시고, 한 장짜리는 덮어두시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학어 대화법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약속. 뭐냐면, 이게 임하고 대화법이어서가 아니라, 이 대화법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은밀한 어떤 가족사가 있어요, 스토리가.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든 얘가 저의 가족의 어떤 은밀한 사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 강의 시간에 1시간 반 동안 오고 갈 텐데,
그 내용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그런데 이게 강의가 끝나고 야 그렇대더라 노명숙 뭐 목련님은 그렇대더라 아니면 제가 또 누구야 또 사례를 우리 이 강의실에서 들은 사람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누구는 그렇대더라 이렇게 말이 와전되거나 전달되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사례는 여기서 끝. 그래서 비밀 보장을 서로 약속해야 됩니다. 또한 이 대화법을 배운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무슨 큰 스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운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막 행복해지거나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크리스찬들의 삶은 행복이 목적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죠. 행복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 욕구를 채워야 돼. 나 뭐 먹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이거를 채우는 게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행복해지면 뭘 먹기도 하고, 뭘 갖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내가 누구랑 결혼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람, 나의 상대방의 단점이나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또 나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 더불어서 나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이런 관계 설정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는 거, 구별된 삶을 사는 거, 더 더 멋진 어떤 삶을 사는 거,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대화법이 나 무슨 어떤 좋은 대화 기술을 알아서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다 얘기하고 싶고 내가 채울 거야. 내 욕구를 채울 거야. 라고 하시는 목적이라면 오늘 강의는 예, 안 들으시는 말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대화의 큰 목적은 뭐냐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소통을 회복하는 연결이 되는 것, 부부가 서로 연결되는 것. 연애 시절에 혹은 신혼 때에 언제나 막 같이 있고 싶잖아요.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죠. 살다 보면 같이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 그때는 막 연결되고 싶어 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신혼 초기에는 연결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게 우리가, 신혼 초기에 그랬다면 지금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에요. 회복하는 거. 네. 그리고 변화는 제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는 음, 이상적인 바람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의 시작점,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약속,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첫 첫 주제로,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람은,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나? 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다. 네. 변한다. 혹은,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대부분, 좀, 상황에서 손 들으라고 하면 쑥스럽죠. 내가 들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그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걱정돼서 그래서 손을 안 드신 분이 많을 텐데 사람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 변하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변하기도 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네, 맞아요. 새 영을 주어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변한 거죠, 사람이. 마음이 변했으니까, 마음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런 영적인 변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사람은 언제 변하냐면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변한다라고 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죠. 잠언 27장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라는 말 있잖아요. 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가니를 용광로죠, 용광로, 풀무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은이 되고 금이 되는 것처럼 사람도 칭찬으로 그렇게 된다고 써있어요. 칭찬으로. 그래서 우리가 칭찬은 노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 우리가 임마부 대화를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반영, 인정, 공감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은 사람이 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쓰는 기법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쓰는 방법들. 그걸 이제 MVC에서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데요. 폭력 언어를 계속 쓰면서 사랑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쓰는 방법이 비폭력 언어라는 게 있어요, MVC에서. 그거에서 폭력 언어가 뭐가 있냐면, 충고하는 거, 조언하는 거,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충조평판이라고 해요, 충조평판. 네. 네, 이조판서 뭐 이런 거죠. 충조평판이라는 판사가 있는데 판관이 있다면 그런 걸로 하나는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나이스하게 조언을 한다 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죠. 우리 햇님과 바람이 어떤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강한 바람을 몰아쳐서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은근하게, 따스하게 햇살로 비쳤을 때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 변하게 하는 거, 옷을 벗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해서 대부분의 많은 시련을 겪는 부부가, 어,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는 마냥 좋잖아요.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콩깍지 호르몬이 실제로 연구에 의해서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콩깍지 호르몬이 있다라고 해요. 콩깍지 호르몬이. 네. 그 호르몬의 이름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거예요. 페닐에틸라민. 사랑에 빠질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대략적으로 2년 정도 지속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혼 후 혹은 연애 때부터 한다면 연애를 내가 1년 했어. 그리고 결혼을 해서 1년이 됐어. 그럼 그때 페닐에틸 라민이라는 호르몬이 소멸되는다고 보는 거죠. 그때 후각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음. 그래서 그 호르몬이 소멸되는 시기에 갈등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육아가 되고, 호흡지가 벗겨지다 보니까 힘들고, 이러면서 갈등이 생겨서 결혼 후, 5년 이내 이혼율, 그리고 5년 이후 10년 이내의 이혼율. 이 이혼율이 전체 이혼율의 거의 80%, 50%, 60%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뭐 30년 이상 혹은 뭐 15년 이상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즉, 결혼 후 10년 이내 이혼율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 사이에 서로가 손각지가 벗겨지면서 바라보는 그 사람에 대한 실망, 좌절, 뭐 이런 등등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대화를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네, 이혼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충주평판의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제 내담자 중에 한 사례예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때려치고 싶어.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하자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돈 모아놓은 게 어디 있어? 아니, 때려치고 뭐 할 건데? 다다다다다다다 이제 그 잔소리를 퍼부었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내가 미안해. 내가 그 말을 왜 꺼냈을까? 그럴 상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남편은 아니, 내가 지금 열심히 정말 우리가 흔히 새가 빠지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열심히 벌어다 준 거 저축 안 하고 뭐 했어? 하나도 안 모았단 말이야? 오히려 또 내가 그 비난을 하고 또 내가 힘들어서 그 직장 때려주고 싶다고 하는 거는 뭐가 이유가 있겠지. 들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뭐 이런 등등. 그럼 서로가 감정을 긁는, 그리고 서로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렇게 사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 본론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긁는 대화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무의식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이마고 대화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마고 대화법을 배우면서 의식적인 인정을 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된, 그런 걸 적용하게 된 거죠. 도가니로 은을 만들고 풀무로 금을 만드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 사례에서 직장 때려치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이 아내에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반영, 거울처럼 돼서 똑같이 말을 받아주라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이 직장 때려치고 싶다고 한 그 말이야? 직장 때려치고 싶다는 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직장 상사가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인사고과에서 이번에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한테는 점수를 등급을 높게 주면서 각 후배라든지 뭐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그 사람한테는 인사고과에 높은 점수를 주고 나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격지심을 갖는지 나에 대해서는 인사고과를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어. 그래서 정말 미치겠어. 그래서 똑같이 이걸 또 반영해 주는 거예요. 당신 그 실장이란 사람이 인사고과에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는 높게 주고, 뭐, 당신에게는 낮게 줬던 얘기네? 뭐 이런 식으로 축소하지도 않고, 확대하지도 않고, 일축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따라해 주는 거예요. 이거 미러링, 반영하기라고 하거든요. 반영하기만, 어떻게 보면 앵무새처럼이라고 말하는데, 반영하기만 꾸준히 계속 해줘도 이 사람이 직장 때려치고 싶었던 그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힘듦과 이런 것들이 쑥 꺼지는 거예요. 풍선의 바람이 쭉 꺼지는 것처럼 그 감정의 스트레스의 어떤 그 꽉 차 있었던 것들이 쭉 꺼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충족 평판을 하지 않고 반영하기, 인정하기, 공감하기 이런 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임하고 대화법을 배우고 충주평판이 아닌 방법을 써야 되고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패러다임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 있어요. 고정된 생각. 결혼하면 당연히 다 행복하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그리고 자녀를 가지면 더 행복하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사랑의 열매로서 자녀가 생겼으니 행복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이런 등등의 고정관념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그런 패러다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연구와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 패러다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은 하나의 틀이라는 거예요, 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사례를 먼저 볼까요? 패러다임.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누구죠? 폴란드의 과학자였죠. 폴란드의 과학자.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코페르니쿠스 이전에는 천동설이었죠. 천체가 하늘이 돈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태양이 돈다, 우리 주위를.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할 때는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죠. 네.
이런 게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즉, 안경을 새로 바꿔 쓰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 전환이죠. 어, 카메라. 카메라도 그런 그 패러다임 전환을 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지금은, 물론 이제 뭐 그 클래식한 어떤 사진을 찍거나 필름 카메라를 선호하는 어떤 기호적인 경우에 필름 카메라를 쓰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죠. 특별한 거, 이렇게 웨딩 촬영을 하거나 그런 때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생기기 이전에 전화기였어요. 정말 전화를 주고받는 거.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의 어떤 그 기능만 가지고 있지 않죠. 전화기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은행, 뱅킹의 기능이라든지 어떤 SNS를 주고받는 기능이라든지 넷플릭스를 보는 이런 것들을 보는 시청 어떤 매체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화기, 카메라, 그 다음에 어떤 하늘이 돈다라고 하는 관념이 바뀌는 거.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냐면요. 부부는 서로가 옳다, 틀리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려, 혹은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려, 이런 관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다른 것일 뿐이에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어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이 단단해요. 남자들은 흙이어서 물러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요. 부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이상해서 혹은 당신 성격이 이상해서 우리 부부가 안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 문제 때문에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관계 문제입니다. 패러다임을 그렇게 전환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세 번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거는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녀 중심으로 살거나 혹은 부모 중심으로 사는 거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부부가 제일 중요한 핵심 주인공들이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했었던 아주 오래된 가족 이야기인데, 거기서는 그 가족의 중심이 자녀였어요. 자녀가 학교를 들어가자마자, 음, 서초였기 때문에 강남, 학부에 뛰어난 부모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내의 역할은 안 해요. 그리고 오직 그 부모 역할도 아니고 오직 학부모 역할만 해요. 그래서 아이의 학업을 어, 어떤 컨설팅하고 매니지하고 뭐 학원에 보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학교 엄마들 그 동기 친구들의 엄마들하고만 어떤 교류를 맺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그 중심이 이 집의 중심이 그 자녀에 있어요. 자녀에. 그러면 자녀가 행복할까요? 모두 나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내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해. 그렇지 않죠. 이 가족의 문제는 그렇게 중점을 둬서 했던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가족이 상담을 오게 된 케이스거든요. 우리가 부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중에 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어, 사례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고 했는데 부모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효도하는 아들. 그래서 주말만 되면 가족끼리 함께 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만 되면 시댁끼를 애들까지 다 데리고 마누라까지 다 데리고 주말마다 가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따로 부부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같이 가족만 어떤 것도 없는데
주말만 되면 그렇게 이제 부모 중심으로, 부모 효도한다는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 효도하니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네. 이 아내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패러다임이에요, 패러다임. 우리 그 삼강오륜에 부자일친이라고 했었죠, 부자일친. 즉, 부부는 유별하고, 부부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부자가 서로 유친해야 된다라는 게 삼강오륜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먹혔어요. 그 시대에는, 어느 시대?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 근데 지금은 21세기죠. 21세기. AI가 나오는 시대라서 만약에 그 가치관을 주장하려면 조선시대에 살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부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이마고 치료법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오늘 대화법을 배우면 부부 상담하는데 1회에 15만 원이에요, 요즘에는요. 네. 그래서 부부 그 상담 받으러 안 가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대화법을 배우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어요.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어, 부부 대화법을 만든, 어, 그 개발자가 하빈 핸드릭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자, 어, 그, 목사님 상담가였어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혼을 했어요. 결혼을 생활하는데. 이혼했는데, 다시 재혼을 했죠. 재혼했는데, 똑같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내가 왜 그 여자가 싫다고 해서 이혼을 했는데 똑같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내가 결혼했던 게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라는 걸 보고, 나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 상담 기법을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면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부부는 내가 변화되려면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남편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이 좀 더 뭐 성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남편 도 성공해. 너 열심히 살아. 라고 한다 해서 성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짝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배우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하라고 배우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혼자 잘 살면,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이 부부관계라는 걸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를 만들어서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서로 치료하고, 성장하고, 치유하고 하는 관계로 만든 거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치료한다. 이게, 네 가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네, 오늘의, 임하고 대화법에 듣는 베이스는 탄탄해진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뇌는 프로이트가 굉장히 이 인류에 기여한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뇌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즉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의식, 무의식, 전의식. 쉽게 말하면 의식, 그러면, 오늘 날짜가 무슨 요일이지? 오늘 8월 15일이네. 오늘 목요일이네. 뭐 금요일이네.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이거는 의식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요맘때만 흘러가면 우리 작년 무주에 똑같이 왔었잖아요. 근데, 작년 요맘때 내가 무슨 옷을 입었지? 그때 8월 15일 날, 그때도 수요일날 8월 15일 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중간이었나? 시작이었나? 가물가물해요. 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의식했고 감각했고 감각을 느꼈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감각 정보를 우리가 겪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무의식의 영역이거든요. 무의식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영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대화할 때 항상 의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대화만은 흘러가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 가지고 싸워요. 부부싸움의 컨텐츠가 뭐 인류 평화와 지구의 어떤 기후의 보호와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걸로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트리거가 돼서 방아쇠가 돼서 부부싸움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에 있는 무의식 영역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그 이마고 대학과 하기 전에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뇌의 영역입니다. 뇌. 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제일 그, 이 노란색, 제일 밑에 그 있는 부분, 그 부분은, reptilian brain이라고 해서 파충뇌라고 해요, 파충뇌. 숨쉬기, 뭐, 생존, 그러니까 안전, 우리가 인간이다, 이제 동물적인 것도 본성에 가까운 그런 작용이 벌어지게 하는 뇌가 파충뇌예요, 파충뇌.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큰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눌리뇌와 포유뇌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파충뇌가 반응을 해요. 숨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런 어떤 파충뇌가 반응을 하죠. 근데 항상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고, 그 부모님이 치고받고 싸우고,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 눌리뇌와 포유뇌가 작용할 시간이 없어요. 이 파충뇌에만 머물러 있어요. 파충뇌의 작용만 바짝바짝바짝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럼 이 파충뇌의 기능으로 우리 뇌 기능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유뇌가 있어요. 포유뇌. 포유뇌는 이 파충뇌의 어떤 기능에 근간해서 느끼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이 파충뇌 위에 있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정서적인 거, 기쁨을 느끼는 거, 슬픔을 느끼는 거, 외롭다라고 느끼는 거, 억울하다고 느끼는 거, 서운해 이렇게 느끼는 거 다 이 포유뇌예요. 포유뇌. 네. 뭐, 남자와 여자 차이를 얘기하죠. 남자들의 어떤 그 뇌가 오늘 논리뇌고, 여자들의 뇌는 포유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뇌 다 똑같이 있어요. 뇌 속에, 머릿속에 다 똑같이 있어요. 포유뇌도 있고, 논리 다 들어있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민감하게 하는 여성들이 좀 많다. 남성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남자가 다 논리적인 뇌가 더 발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음. 세 번째는 논리뇌예요, 논리뇌. 생각을 생각해서 말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논리뇌에 해당이 됩니다, 논리뇌. 오늘 이제 우리 배우는 임하고 대화법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생존에 관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파충뇌를 넘어서서 포유뇌에서 나오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감정들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성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연습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뇌가 모든 곳이 다 반짝반짝반짝, 네, 하는, 빛나는 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뇌에 대해서 이해가 좀 충분해졌나요? 네. 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면 하충뇌의 발동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배우자의 말투나 표정이 위협처럼 느껴지면 해석이 되면 생존 경보를 발령을 해요. 뇌 파충뇌가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문을 닫아버리거나 자리를 피하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 이 파충뇌의 발동입니다. 후유뇌의 발동은요, 감정내가 활성화되면 서운하다, 배신감을 느낀다, 억울하다, 이런 감정이 올라오죠. 이때 감정이 말보다 앞서 상대방 말을 끊거나 비난을 하기도 해요. 눌리뇌가 차단이 되었을 때는 파충뇌나 포유뇌가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하면 이 눌리뇌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성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전두엽, 눌리뇌가 활동이 억제됩니다. 이성적인 대화나 문제 해결 시도를 인도가 안 된다는 거죠. 부부 갈등, 부부 싸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부부 갈등을 창세기 3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벗어서 두려웠다.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관계에서의 가장 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음, 네, 열망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결핍을 배우자로부터 체험받고 싶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내 아내가 엄마가 아닌데 엄마처럼 채워줬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아빠가 아닌데 아빠처럼 아빠가 나한테 못해줬던 것들을 채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인 열망이 있어요. 파충류에서 연습했었던 내가 받았던 그것들이 부부 관계에서 재현된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제가 대화를 AI를 통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 부부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대화를 잘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은 상대방을 긁고 자기 표현만 할 뿐이지 계속 그 표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대화법을 배우긴 했어요. 배웠는데 어, 초창기 대화법으로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를 보여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내면 안에는 무의식적인 반응하는 이너 차일드, 내면 아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오재현 박사가, 오재현 교수님이 만든 용어인데요. 내면 아이.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결핍에 대한 거, 욕구불만들, 이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게 이 내면 아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로 인해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면 아이. 네. 그리고 이제 무의식적인 반응을 하는 유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 확대형과 축소형이 있어요. 확대형은 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문 닫고 막 나가버리거나 이런 것들. 네, 소리 지르고 이런 게 확대형이고요. 축소형은 참는 거죠, 참는 거. 꾹꾹 눌러 참는 거. 이 확대형들의 일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 있어요.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축소형들이 겪을 수 있는 질병은 뭐 화병,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로스케롤론의 대학 여기에서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한 거에 보면 이 폭발형들이 수명이 단축되었다. 수명이 일반 사람보다 폭발형이 7년 이상 적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무시적 반응들. 우리가 오늘 대화법을 통해서 무의식적 반응이 안 하게 되는 것. 즉, 그렇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있거나 이러면 오늘 대화법 배우시면 수명도 길어지고 질병도 덜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가 부부 이마고 대화법인데요. 우리 교재 가지고 있는 거 보기 전에 대화법의 원리 그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